소이 ASMR. 안녕하세요, 여러분. 근데 이거 자작나무 양초 소리가 너무 크지 않나요? 뭔가 그냥 토크만 하기에는 조금 아쉬우실 것 같아서 자작나무 양초도 같이 켜봤습니다. 조금 이렇게 멀리에 놔야겠어요. 저쪽에 잠깐 놓고 조금 있다가 이쪽으로도 옮기고 그렇게 할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소이 ASMR입니다. 아주 오랜만에 줌 H6로 토크 ASMR을 찍어보는데요. 오늘은 저번 라이브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MBTI 성격 유형 테스트를 하면서 또 그거에 맞는 제가 어떤 환경에 있으면 이런 걸 할 거다 뭐 이런 흥미로운 조사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를 읽어보면서 얘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많은 분들이 요즘 MBTI 검사하시고 저한테도 MBTI 무엇인가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몇 번 검사를 해봤는데 매번 좀 다르게 나와서 이번에 또 새롭게 한 번 더 검사를 해보고 그리고 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검사를 먼저 시작해 봅시다. 네, 1번 문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소개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저는 좀 사람들 앞에 서는 거를 좋아하는 편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반장도 많이 하고 합창부도 하고 뭐 교회에서 발표도 많이 하고 그래서 그런가 좀 남들 앞에 나서는 걸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비동의. 종종 주변을 무시하거나 잊어버리는 생각에 빠지곤 합니다. 이거는 그냥 때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근데 뭔가 멍을 자주 때리는 편은 아니에요. 약간 비동의. 이메일에 가능한 빨리 회신하려고 하고 지저분한 편지함을 찾을 수 없습니다. 이건 완전 동의예요. 저는 그런 유형이에요. 그 핸드폰에 알림 떠 있는 거 못 보는 사람. 카톡도 무조건 빨간 거 없어야 되고 이메일도 다 없어야 되고 그런 유형의 사람입니다. 중압감을 받을 때에도 쉽게 침착하게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엄청나게 중압감을 받는 상황에 놓여본 적이 많이 없어서 그런진 몰라도 뭔가 어떤 일이 막 터졌을 때 저는 되게 침착감을 유지하는 편이에요. 옆에서 호들갑을 떨어도 저는 혼자서 침착하려고 엄청 노력하는 그게 되게 심해요. 제 자신이. 보통 대화를 먼저 시작하지 않습니다. 완전 비동의. 저는 왠지 모르겠는데 어떤 사람이 혼자 있거나 말을 걸기 막 어려워하면 제가 무조건 먼저 나가요. 어디서 왔어요? 알겠어요? 이렇게 먼저 대화를 잘 거는 편입니다. 순전히 호기심 때문에 행동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순전히
호기심 때문에 행동하는 경우. 이게 도대체 어떤 경우일까요? 순전히 호기심 때문에 무엇을 먹어본다거나 어딜 가본다거나 이런 건가? 그런 건 거의 없는 것 같긴 해요. 네. 약간 동의. 약간 동의. 이제 두 번째 페이지니까 이쪽에 넣을게요.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마다 뛰어난 게 하나쯤 있지 않을까요? 근데 저는 막 뛰어나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다른 사람들에 비해 별로라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약간 동의. 적응을 잘하는 것보다 체계적인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전 적응하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되게 의욕적이고 활동적입니다. 완전 동의. 논쟁에서 이기는 것이 상대방을 불쾌하지 않도록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비동의. 저는 논쟁에서 지더라도 상대방이 불쾌하지 않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종종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정당화시켜야 할 것만 같은 기분이 듭니다. 이것도 비동의. 정당화라. 근데 그 사람이 만약에 나에 대해 뭔가 오해를 하고 있거나 정당화라. 나를 설명해 주는 건가? 난 이런 사람이다. 이런 느낌.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그냥 비동의하면 되겠죠. 집과 업무 환경이 잘 정돈되어 있습니다. 약간 비동의. 저는 약간 몰아서 하는 걸 좋아해요. 청소도 조금 몰아서 하고 일도 좀 몰아서 하고 이런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한 번에 빡 하는 걸 좋아해서 좀 잘 정돈되어 있진 않습니다. 주목받는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럼 제가 유튜브를 하지 않았겠죠? 비동의. 본인이 창의적이기보다 현실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창의적이지도 못하고 현실적이지도 못해요. 사실은. 현실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창의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근데 저는 제가 창의적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주변 사람들에 비해서 조금 색다른 걸 하는 걸 좋아하는 것 같긴 해요. 약간 동의로 하겠습니다. 사람들 때문에 화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동의. 저는 잘 화가 안 나요. 보통 여행 계획은 철저하게 세우는 편입니다. 이것도 근데 너무 달라요. 그냥 이렇게 속초 잠깐 갔다 오자 아니면 제주도 잠깐 갔다 오자 이런 거는 굳이 계획을 그렇게 안 세우는데 처음으로 홍콩 여행을 간다든지 처음으로 어디 여행을 간다든지 이런 거는 또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싶어 하죠. 이것도 진짜 너무 때에 따라 다른데 보통 처음 가는 곳은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니까 약간 동의로 하겠습니다. 종종 다른 사람들의 감정에 공감하기 어렵습니다. 완전 비동의. 저는 애니메이션이 울어도 울고 동물이 울어도 웁니다. 감정의 기복이 심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잘 울고 잘 웃고 하지만 감정 기복이 심하진 않아요. 뭔가 막 엄청 갑자기 우울했다가 갑자기
약간 비동의하겠습니다. 토론 시 사람들의 민감한 반응보다 진실을 더 중요시해야 합니다. 토론할 때 토론을 많이 안 해보긴 했는데 근데 진실이 더 중요하긴 하죠. 저는 약간 민감한 반응 쪽인 것 같아요. 지금은 이게 제 성격대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거의 걱정하지 않습니다. 비동의, 저는 많이 걱정합니다. 제 행동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너무 걱정을 해서 결정장애가 심해요. 저는 모든 다른 사람들이 결정해주는 걸 좋아해요. 내가 이걸 결정했을 때 이 사람이 어떠한 반응을 보일지에 너무 걱정이 많아서 전 약간 그런 결정장애가 심합니다. 업무 스타일이 체계적이고 조직적이라기보다는 그때그때 몰아서 처리하는 편입니다. 아까 설명했죠, 이거. 종종 다른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이건 누구든 그러지 않을까요? 종종이잖아요. 종종. 약간 그렇다. 재미있는 책이나 비디오 게임이 종종 사교 모임보다 더 낫습니다. 근데 이것도 되게 애매한 게 제가 어렸을 때는 뭐 가족 모임이 있거나 어디 놀러 가거나 할 때 무조건 책이나 게임을 했었어요. 그런 자리에 이렇게 끼는 걸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근데 이게 나이가 드니까 친구 만나고 사람들 만나는 게 더 좋아진 것 같아요. 하루 종일 집에 있으니까 집에서 책이나 게임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사람들 만나는 건 힘들잖아요. 이게 정말 환경에 따라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동의. 계획의 수립과 이행은 모든 프로젝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쵸? 수립과 이행이 중요하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나? 약간 동의하겠습니다. 이것도 옆에 달게요. 네 번째 페이지. 공상과 아이디어 때문에 흥분하는 일은 없습니다. 원래는 없어요. 그치만 제가 아이디어가 중요시하는 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끔 그런 공상과 아이디어를 내긴 하죠. 근데 원래는 그런 막 이렇게 창의적이고 막 이런 생각을 잘 안 하는 편이에요, 제가. 그래서 이거는 동일해야 될지 비동일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원래 제 성격은 아니기 때문에 약간 비동의로 하겠습니다. 종종 자연 속에서 거닐고 있을 때 생각에 잠기곤 합니다. 이거는 맞아요. 이거는 약간 그러니까 공상 아이디어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자연이 너무 아름다워서 내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이 자연 이런 게 너무 아름다워서 가끔 생각에 잠기곤 해요. 상대방이 이메일에 재빨리 회신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 말실수를 했는지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저 굉장히 쫄보거든요. 쫄보에다가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많이 신경 쓰고 내가 혹여나 실수하지 않았을까 걱정 많이 하고 그런 편이어서 이건 완전 동의입니다. 부모로서 자녀가 똑똑하기보다는 착하게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이건 무조건이요. 무조건. 아무리 똑똑해도
안 돼요. 안 돼, 안 돼. 착해야 돼요. 사람들이 본인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전 이건 또 비동의. 저는 선한 영향은 받아야죠. 저는 사람들에게 영향받는 거 좋아합니다. 굉장히 발랑귀예요. 꿈이 현실 세계와 사건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꿈이 저의 미래에 대한 그 꿈인지 저의 드림인지 잘 때 그 꿈인지, 저는 꿈을 정말 많이 꾸기 때문에 가끔 현실 세계와 조금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꿈이 현실 세계와 사건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건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꿈이 현실 세계와 사건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실 세계. 이건 비동의 하겠습니다. 약간 비동의로. 금방 새로운 직장 사람들과 어울리기 시작합니다. 동의. 저는 하루 만나도 친해질 수 있어요. 주의 깊게 미리 계획하기보다는 즉흥적으로 움직입니다. 이것도 약간 동의. 이거는 좀 많이 바뀌어가고 있어요. 원래는 즉흥적이었는데 이게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거를 조금씩 알게 되면서 조금씩 이제는 계획적으로 움직이고 있긴 하지만 원래 저의 성격은 아니기 때문에 약간 동의로 하겠습니다. 본인이 감정을 제어하기보다 감정에 지배되곤 합니다. 저는 감정을 제어를 잘하는 편인가? 근데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엄청 잘 울고 엄청 잘 웃고 엄청나게 화가 났을 때는 뭔가 그때그때 풀어야 되는 거를 좀 이렇게 꾹 억누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게 감정에 지배되는 건가? 약간 동의. 정장을 요하거나 역할극 활동을 수반하는 사교 모임에 가는 걸 즐깁니다. 비동의. 그런 사교 모임이 뭘까요? 종종 비현실적이고 터무니없지만 흥미로운 생각을 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 건 잘 안 해요.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다소 즉흥적으로 움직입니다. 이것도 아까 말했다시피 지금은 조금 계획을 가지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원래는 즉흥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몇 번 해봤는데 지금 제가 하려고 하는, 바뀌고 싶어 하는 그걸로 찍으면은 제 성격이랑 좀 다르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원래 제 모습으로 찍으면 그게 이제 저랑 되게 비슷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바뀌고자 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냥 원래 제 모습인 걸로 찍을게요. 다소 즉흥적으로 움직입니다. 약간 동의. 다소 내성적이고 조용한 성격입니다. 비동의. 그러니까 제가 성격이 막 똥꼬발랄하고 막 뭐라 그러죠? 하이텐션이고 막 이러진 않아요. 조금 차분하고 그런 성격이지만 내성적이고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말하는 거 좋아하고 어울리는 거 좋아하지만 엄청 하이텐션이진 않고 뭐 그런. 사업을 하는 경우 충실하지만 실적을 못 내는 직원을 해고하기 어려워합니다. 이것도 동의해요. 약간 사람 대하는 거 좀 어려워요. 정이 많아서 그렇게 딱 자르지 못할 것 같아요. 종종 인간 실존에 대한 이유를 생각합니다. 이것도 동의.
가끔 제가 죽는 거를 상상하면서 잠을 못 자곤 하죠. 왜 내가 살아있는가?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가끔 해요. 교회를 다니는데도 가끔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일반적으로 가슴보다 논리가 더 중요합니다. 어렵군요. 물론 논리가 더 중요하지만 전 좀 감정적으로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약간 비동의. 선택을 보류하는 것이 해야 할 일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보다 중요합니다. 이것도 좀 못 알아듣겠어요. 선택을 보류해야 하는 것이 해야 할 일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보다 중요합니다. 왜지? 해야 할 일을 알고 있는 게 중요하지 않나요? 왜 선택을 보류해야 하죠? 이해를 못하겠어서 약간 비동의. 친구가 어떤 일로 슬퍼할 경우 문제를 처리하는 방법을 제시하기보다 정신적인 지지를 제공하곤 합니다. 동의. 제가 아무리 문제를 처리할 방법을 제시해도 제 친구는 제 친구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그 문제를 처리할 거예요. 전 옆에서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리액션해주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물론 그게 정말 해결될 문제예요. 그러면 이제 방법을 제시하고 도움을 주겠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럴 필요가 없죠. 불안하다고 느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거는 비동의, 약간 비동의. 모든 사람이 지금 내가 행복하고 지금이 제일 만족스러워 하는 사람은 잘 없지 않을까요? 저는 미래도 불안하고 지금 하는 것도 불안하고 지금 하는 게 오히려 이렇게 프리랜서 뭐랄까 미래가 좀 불투명한 직업이다 보니까 더욱 불안하죠. 네. 일정표를 만들어서 잘 지킵니다. 일정표를 만드는데 잘 지키지 못해요. 약간 비동의. 협동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협력적인 자세보다 올바르게 행동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저는 협력적인 자세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치만 올바르게 행동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약간 비동의하겠습니다. 사실이 뒷받침되는지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의 견해가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동의. 약간 존중, 리스펙. 많은 사람들과 시간을 보낸 후에 에너지가 넘친다고 느낍니다. 동의. 종종 물건을 제자리에 두지 않습니다. 완전 동의. 스스로 정서적으로 매우 안정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좀 바뀌었어요. 정서적으로 안정되지 못했었어요. 좀 전에는, 몇 년 전까지는. 지금은 많이 안정이 되었습니다. 언제나 항상 새로운 아이디어와 계획이 머릿속에 넘쳐납니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야 하는 직업이지만 그러지 못합니다. 저는 약간 비동의. 스스로를 몽상가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동의. 되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할 때 침착감을 유지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비동의. 대체로 상상보다는 경험에 더 의존하는 편입니다. 동의. 저는 경험에 더 의존하는 편인 게 무언가를 먹을 때 새로운 시도를 잘 안 해요. 매번 먹는 것만 먹고 매번 갔던 곳만 가요. 그게 약간 저의 세이프티
페이스라고 할까? 새로운 시도를 했는데 그게 만약에 실패래요. 너무너무 짜증나요. 약간 경험에 더 의존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 지나치게 신경 씁니다. 동의. 방에 사람들이 가득 찬 경우 방의 중앙보다는 벽 자리에 벽 가까이에 자리합니다. 이것도 상황이 따라 좀 다른데 만약에 뭐 샌드박스 파티 같은 데 갔어요. 그런 데는 이제 인사분들이 있겠죠. 엄청 유명하신 분들. 그럼 저는 이제 좀 빠져있죠. 이렇게 가생이로 가가지고 이제 저랑 친한 친구들하고 막 이렇게 놀고 그러는데 만약에 다 같이 친한 친구들끼리 가 있어요. 그럼 저는 좀 중앙에 있는 편이에요. 비동의. 상황에 따라 좀 다른 것 같긴 한데 제 성격으로는 중앙에 있는 걸 좋아하는 편이에요. 관종이라서. 시간이 부족할 때까지 일을 미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동의. 스트레스 받으면 무척 불안해합니다. 동의. 안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스트레스 받는데 나는 병원에 행복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 것 같은데. 권력을 쥐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의 호의를 얻는 것이 더 보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완전 동의해요. 다른 사람들이 모두 날 싫어하면은 권력이 있던 없던 뭐가 중요해요, 그쵸? 정말 사람들에게 미움받는 건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항상 책, 예술 또는 영화 등 색다르고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건 약간 동의. 제가 좀 이렇게 해석이 많이 필요한 영화들, 책들 이런 걸 되게 좋아해요. 그런 걸 많이 찾아보고 제가 무슨 영화를 봤으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하고 꼭 리뷰 이런 걸 꼭 찾아봐요. 종종 사회적 상황에서 주도적으로 행동합니다. 이것도 글에 썼어요. 지금은 사회에 안 나가본 지 너무 오래돼서 지금도 이럴진 잘 모르겠지만 원래는 그랬습니다. 끝났어요. 아, 역시 이게 나왔네요. 똑같은 게 나왔어요. 저는 자유로운 영혼의 연예인이 나왔습니다. 제가 이거 바로 전에 했을 때도 이게 나왔었어요. 설명을 읽어볼 건데 설명 읽을 때는 잠깐 꺼놓도록 할게요. 저의 성격 유형은 자유로운 연예인이 나왔습니다. 자, 자유로운 영혼의 연예인의 설명을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이기적이고 자물성도 없을 뿐 아니라 약간의 열등감도 가지고 있어요. 실수투성이에 전방지축이고 때때로 통제가 안 되기도 하지만요. 만일 이런 제가 감당이 안 되는 당신이라면 완벽한 모습일 때 저와 함께할 자격 또한 없어요. 이건 마릴린 먼로 님이 하신 말이래요. 연예인형에 속하는 유명인 중에 아델이랑 마릴린 먼로랑 아담 라빈, 마일리 사이러스, 엘턴 존, 그리고 제가 아는 사람들이 캡틴 마블 캡틴 마블은 왜 있는지 모르겠네.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저의 설명을 좀 읽어보자면 갑자기 흥얼거리며 즉흥적으로 춤을 추기 시작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이는 연예인형의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들은 순간에 흥분되는 감정이나 상황에 쉽게 빠져들며
주위 사람들 역시 그런 느낌을 만끽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이들을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아주는데 이들보다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더욱이나 다른 유형의 사람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거부할 수 없는 매력으로 말이죠.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아주는데 이들보다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제가 딱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네요. 제 성격과 정말 잘 맞는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는 타고난 연예인. 전부적으로 스타성 기질을 타고난 이들은 그들에게 쏟아지는 스포트라이트를 즐기며 어디를 가나 모든 곳이 이들에게는 무대입니다. 사실상 많은 배우가 이 성격 유형에 속하기도 합니다. 간혹 친구나 다른 이들과 어울릴 시 쇼맨십에 찬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 설렁한 유머를 던져 주의를 집중시키기도 하는 이들은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시끌벅적한 파티를 연상케 합니다. 매우 사교적인 성향의 이들은 단순한 것을 좋아하며 좋은 사람들과 어울려 즐거운 시간을 갖는 것보다 세상에 더 큰 즐거움은 없다고 여깁니다. 맞아요. 단순히 시끌벅적 요란함을 넘어 이들은 뛰어난 미적 감각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외모를 가꾸는 데에서부터 지장하는 법, 그리고 집안을 예쁘게 꾸미는 인테리어 능력에 이르기까지 연예인형 사람은 남다른 미적 감각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건 잘 모르겠어요. 이건 잘 모르겠어요. 그냥 저는 제 직업 때문에 이거를 꾸미기 시작했지만 원래는 별로 그런 미적 감각에 신경을 잘 안 썼었거든요. 일단 무엇을 보는 순간 어떤 것이 아름답고 매력적인지를 알아차리는 신미한이 있으며 주변을 독창적인 그들의 스타일에 바꾸어 맞추는 것을 좋아합니다. 연예인형 사람은 전성적으로 호기심이 많으며 새로운 디자인이나 스타일을 찾아다니는데 거부감이 전혀 없습니다. 자칫 그리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연예인형 사람은 세상이 자기 위주로만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뛰어난 관찰력으로 다른 사람의 감정에 주의를 기울이는 이들은 어려운 문제에 봉착한 이들이 가장 먼저 찾아와 고민을 털어놓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 경우 이들은 고민을 털어놓는 이에게 따뜻한 위로와 지지를 보내며 실질적인 조언 또한 잊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문제를 겪고 있는 당사자가 본인인 경우 문제를 직면하여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문제 자체를 아예 피하고 싶어 합니다. 되게 소소한 인생의 굴곡이나 어려움은 즐기는 한편 만일 자신이 비난의 중심이 되는 경우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연예인형 사람이 가진 가장 큰 단점 중 하나는 이들이 종종 즉각적인 즐거움에 심취해 정작 이들의 안락한 삶, 영위를 가능케 하는 의무나 책임은 회피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깨닫게 하기 위한 난해한 분석 자료나 반복적인 업무 혹은 이와 관련한 통계 자료는 이들에게는 무용지물입니다. 차라리 이들은 인생을 기회나 운에 맡기거나 그렇지 않으면 친구들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그렇군요. 연예인형 사람에게는 일일 당분 섭취량이나 노후 계획과 같이 장기적인 안목으로 꼼꼼히 계획을 세워 인생을 설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곁에서 언제까지나 일을 맡아 책임져 줄 사람이나 친구가 항상 곁에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이들은 또한 그들 자신이 가진 가치나 자질을 잘 알고 있는데 이는 그 자체로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계획을
세우는 데는 빵점인 이들의 성향으로 인해 씀씀이가 이들이 경제적으로 충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특히 신용카드의 무분별한 사용은 이들에게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용카드를 안 만들었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아주 열심히 가계부를 작성하고 있죠. 거시적인 안목으로 장기 목표를 세우는 것이 아닌 틈틈이 기회나 상황만 엿보는 이들은 그들의 경제적 부주의함으로 인해 하고 싶어하는 활동이나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 제한이 따름을 알아차리게 될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어디에 콕 박혀 친구나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는 것만큼 이들을 더 속상하게 하는 게 없습니다. 딱 제 상황 아닌가요? 제 직업이 집에 콕 박혀 있어야 하고, 또 코로나 때문에 연예인형 사람은 웃음과 오락 그리고 새로운 즐거움을 추구하는 곳이라면 어디를 가나 두 팔 벌려 환영받습니다. 이들에게 있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신나게 즐기는 것만큼 유쾌한 일도 없을 테니 말입니다. 이들은 또한 그들이 아끼는 사람들과 희로애락을 함께하며 주제와 상관없이 몇 시간이고 수다를 떨기도 합니다. 맞아요. 물론 대화를 나누기에 적당한 주제여야 하겠지만요. 그저 이들이 미래 계획만 철저히 잘 설계해 놓는다면 이들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온갖 즐거움과 재미를 경험하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과 더불어 말입니다. 네, 저는 이렇게 자유로운 영혼의 연예인 ESFP-T가 나왔습니다. 너무 재미있는 것 같아요. 물론 완전 정확하진 않지만 너무 비슷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와 이런 비슷한 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구나 라는 걸 또 느끼게 되는 것 같고, 네, 저의 성격이 이렇다는 걸 알게 됐으니 이제 그거에 맞는 것들을 읽어볼게요. 재밌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자유로운 영혼의 연예인은 국내 약 13%의 인구수를 차지하고 있는 ESFP 유형은 감각과 인식이 결합된 경험주의자들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은 자유로운 삶이죠. 그래서 제가 자취를 좋아하나 봐요. 저는 본가에 들어가 본 적이 거의 없어요. 20살 이후로는. 사교형과 비슷한 유형이 있는데 바로 활동가형과 스파크형입니다. 사교형과 활동가형을 비교하자면 둘 다 괴활하고 인기가 많아서 얼핏 비슷해 보일 수 있습니다만, 활동가형은 행동의 최우선 동기가 사건, 경험, 나의 활동에 집중되어 있고, 사교형은 인간관계, 사람, 감정, 교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ESFP가 일하는 방식이 있대요. ESFP 유형이 선호하는 직업. 위계 질서가 없고 자유로운 분위기의 직장을 선호합니다. 완전 제가 일하는 거랑 똑같죠. 영업이나 서비스 업종 같은 직접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이 잘 맞죠? 맞아요. 규칙, 규율이 체계화된 회사보다 자유로운 곳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성과 보상보다 복지 체계가 좋은 회사를 선호하며 어디에나 잘 적응하는 스타일입니다. 인간관계 리더십을 통해 인정받고 싶어하며 사람들에게 즐거움, 기쁨을 주는 것으로 존재감을 느끼는 이들입니다.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담당하죠. 복장이 자유로운 직장을 선호하고 누구에게나 잘 맞춰서 일할 수 있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다만 즐길 수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정신이 쉽게 산만해져서 끝마무리가 약하다는 특징도 가지고 있어요. 소름. 일하는 속도는 다소 느린 편이고 분석하고 체계적으로 보고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유형입니다.
감각적인 사물로 주변을 꾸미는 것을 즐기죠. 거절은 잘 못하는 편이에요. 완전 소름. 동정심이 많아서 쉽게 동화되는 경향이 있어 어려워 보이는 다른 사람을 기꺼이 돕습니다. 저 교회 다닐 때 꿈이 선지자, 선교하는 사람이었는데 추상적이고 복잡한 이론을 논하는 것은 어려워하며 미래에 대한 보상보다 현재의 보상을 택하는 이들입니다. 맞아요. 의사결정을 할 때 객관성을 거의 고려하지 못합니다. 개인적인 느낌이나 동정심, 가치관에 의거하여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건 진짜 단점이다. 논리적이지 못하네요. ESFP의 스타일이래요. 외모에 자부심이 높은 이들은 외모에 관심도 많고 꾸미기를 좋아합니다. 자유롭고 편한 복장을 선호하며 자연스럽고 쾌활한 제스처를 사용합니다. 당당한 시선과 눈빛을 가지고 있으며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은 본능이 있는 유형이에요. 맞아요. 사람에 대한 호기심과 관찰력이 뛰어나며 차분한 색상보다는 대담하고 밝은 색상을 선호합니다. 자신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옷과 스타일링을 하는 편이에요. 말하는 방식, 명쾌, 쾌활, 직설적, 산만하고 활기찬 말투를 갖고 있어요. 돌직구를 날리고 받는 것에 개의치 않아 하며 너그럽고 유쾌합니다. 가끔 적당한 선을 잊을 때도 있지만 귀가 얇아 자신의 단점은 금방 또 수긍합니다. 소름. 완전 똑같아요.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겠는 사람과는 대화하기 어려워하며 정적을 매우 싫어합니다. 약간 있어요. 이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뭔가 자기 자신을 오픈하지 않는 사람을 좀 어려워하는데 약간 그런 것도 생겨요. 내가 기필코 이 사람과 친해져서 이 사람이 나에게 오픈하게 만들어야겠다. 약간 이런 좀 오기가 생길 때도 있어요. 신기하다. 주로 주변에 웃긴 것들이 대화 주제이고 웃고 떠들며 공통의 관심사를 유도하죠. 자신의 이야기를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하는 편이나 정작 내면 이야기는 극소수의 사람들에게만 털어놓습니다. 그래서 친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 유형의 속마음까지 다 알기가 어려워요. 이거 내가 쓴 거 아니에요. 이거 내가 나 설명 적어놓은 것 같아요. 진짜로. 와, 이거 진짜 신기하다. ESFP의 가치관. 잘 먹고 잘 살며 큰 걱정거리가 없습니다. 현재의 순간에 충실하기 때문에 좀처럼 미래를 걱정하지 않는 편이며 미래 계획하는 것은 귀찮고 싫습니다. 삶은 현재를 사는 것 그 자체라고 생각하며 친목 활동, 여가 활동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이에요. 나를 즐겁게 하는 것이 최우선 가치라고 생각하며 생각보다는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가능성을 열려있고 어떤 일이라도 오래 생각하지 않습니다. 언제라도 다른 경험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이들입니다. 의리 있는 멋진 친구죠. 사람에 대한 선입견이 없고 인간관계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어떠한 다툼에 있어서도 금방 사과합니다. 맞아요. 누군가가 저에게 화가 나 있거나 조금이라도 좀 안 좋은 감정이 있는 거를 제가 못 견뎌해요. 너무 싫어. ESFP가 보완하면 좋은 점. 가끔은 미래에 대비하자. 현재의 지나친 쾌락 추구는 미래와 연결될 수 없다. 거시적 안목을 기르는 노력. 너무 직설적인 표현은 자제하자. 일관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노력. 너무 감상에 빠져들지 말자. 자신에 대한 비판을 객관적으로 받아들이자. 균형 감각
과잉에서 벗어나자. 삶의 의무와 책임에 대해 진중히 생각해보자. 문제를 회피하지 말자. 알겠습니다. ESFP의 연애. 저의 연애 스타일까지 나오네요. 좀 무섭다 이제는. ESFP 유형 연애와 결혼 생활은 되게 낙천적인 성격과 사교적인 측면으로 적극적으로 상대방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성격입니다. 또한 배우자 또는 연인과 시간 보내기를 즐겨하며 상대방의 단점을 보기보다는 장점을 보려고 노력해서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스타일이죠. 다른 측면으로는 말하면 연애 당시에는 아주 정열적이며 열정적이지만 이별 후에는 미련 없이 떠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약간 이제 무서워질라 그래요. 절 너무 잘 알아서. 네, ESFP의 특징 정리. 타인을 기쁘게 해줄 깜짝 쇼를 준비하면서 즐거워함. 와, 진짜 왠지 무섭다. 자신의 이야기를 상대방을 가리지 않고 털어놓음. 무계획적이고 중동적인 여행을 즐김.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행동함. 흥분을 잘하며 목소리가 큼. 집에 있으면 무기력한 느낌이 들고 쉬는 날은 거의 외출. 청소나 빨래를 제 시간에 안 함. 공부라서.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뜬다. 싫고 좋은 사람이 분명하며 표정에 나타남. 정이 많고 건망증이 심함. 거절을 잘 못함. 잘 먹고 잘 자고 생각이 단순함. 고민하다가 그냥 잠듦. 혼자 있는 것을 힘들어함.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혼자 생활이 너무 오래됐다 보니까. 조직 생활보다는 자유로울 때 능력 발휘. 정작 하고 싶은 말은 못함. 이야기할 때 요점과 더불어 부연 설명을 많이 덧붙임. 귀가 얇음. 틀에 박힌 것 싫어함. 맞아요. 틀에 박힌 거 싫어해요. 계획에 따라하는 것 힘들어함. 근데 이것도 힘들진 않아요. 계획이 있으면 그냥 따라하는 거고 힘들진 않은데. 부기능이 내향이라 내향적인 사람들과도 잘 지냄. 맞아요. 저는 내향적인 사람들과도 많이 친해지는 경우가 많았어요. 와, 진짜 재밌다. 너무 신기해요. 네, 이제 MBTI 유형별 상황을 조금만 해보다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재밌더라고요. 제가 ESFP였잖아요. 무인도에 고립된 MBTI 타입들. 저는 ESFP니까 저는 루아우 하와이식 파티하자고 모든 사람한테 귀찮게 군대요. 너무 파티 광처럼 나오는 거 아니에요? MBTI 타입들이 절대 하지 않을 법한 말들. 저는 무슨 맨날 사람 보자는 거 너무 별로임. 집에 가서 수학 문제집 푸는 게 더 꿀잼임. 아,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게 싫다고. MBTI 타입들이 원하는 것들. ESFP 뭐든 재밌게 살았으면 좋겠다. 겨울에 만난 MBTI 타입들. 크리스마스마다 해주는 득선 영화 질려 죽겠다며 불평하면서 매일 밤 한 손에는 득선 영화 편성표, 한 손에는 코코아 들고 영화 보는 사람들. 맞아요. 전 맨날 보고 또 보고 그런 거 좋아해요. MBTI 타입별 비좋아하시나요?에 대한 대답. 아니 100개 빡세게 꾸미고 나왔는데 뭔 달벼락이요. 재미로만 봅시다
사람들. 막 먹자고 하죠 뭐. 친구 집인데. MBTI 각 타입에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뭘까? 절대로 ESFP를 경시하거나 하찮은 사람인 양 대하지 마라. 누구한테나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타입별 샤워 습관. 샤워 중에 일렉트로닉 음악을 듣는 사람들. 매우 뜨거운 물을 틀어놓는다. 다 껐는데도 김서린 거울만 보면 뭐라 기적거린다. 맞아요. 저는 옛날에는 샤워 중에 노래를 틀어놓고 했었는데 요즘에는 그거 봐요. 그냥 넷플릭스 봐요. 옆에 틀어놓고. 빡치게 하기래요. ESFP 유형. 너한텐 아무런 선택권이 없어. 근데 저는 굳이 선택 안 해도 그 사람들 따라가는 걸 좋아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굉장히 결정장애입니다. ESFP에게 지옥이란 방 안에 혼자 갇혀있다. 이대로 영원히 살아야 한다. 그렇다면 여기가 지옥과 뭐가 다른가? 지금 저는 이 방 안에 갇혀있는걸요. ESFP에 대한 일반적 묘사. 아무 생각 없는 파티피플 혹은 무념무상의 파티 애니멀. 현실의 ESFP. 이들의 쾌락 주의는 매우 안정되어 있어 쾌락 추구에 발목 잡히는 일이 드물다. 하수일수록 달뜨는 법. 예리한 현실 감각과 창의성의 조화가 MBTI 타입 중 수위를 놔두며 사람도 잘 읽어내는 전천후 서바이벌리스트. 일반적으로는 약간 바디피플럭이라고 생각하는데 현실에는 안정되어 있다는 거네요. 재밌네. MBTI 유형별 윗사람일 때. 제가 윗사람일 때. ESFP 카리스마는 없으면서 은근 가오 잡으려 해서 웃긴 스타일. 그러나 나름 친해지면 다정한 면도 있음. 그리고 생각보다 윗사람 알뜰살뜰 자기 딴에는 챙김. 부당한 일 당했다고 하면 본인이 나서서 도와줄 수도 있음. 물론 눈밖에 나면 진짜 유치하게 괴롭힘. 너무 유치하고 티나게 괴롭혀서 웃기고 어이없을 수도 있음. 약간 일진 중에서 우두머리는 아니고 옆에서 깐죽거리는 스타일 느낌. MBTI 유형별 마음분 안내서. 이 글은 각 유형의 마음의 성을 추상적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그리고 각 유형의 평균 비슷한 점을 뭉뚱그려 썼기 때문에 개인차가 당연히 존재합니다. 이들의 마음의 공간에 들어가려고 노력하기도 전에 먼저 호객행위를 할 수도 있습니다. 진기한 풍경이죠. 내 마음에 들어와 달라고 호객행위를 본다는 것은 정말 진귀한 행동입니다. 이들의 마음에 들어가는 속도는 굉장히 빠릅니다. 호객행위에 휩쓸려 들어간다면 이들은 상점 주인처럼 당신에게 자신의 마음속 공간을 이곳저곳 정신없이 소개해줄 수도 있습니다. 가장 쉬워 보이는 마음의 공간 소유자인데 문제는 갑자기 내줄 수도 있습니다. 마음속 전개가 빨라 진행되므로 급하게 들어갔다가 급하게 쫓겨날 수 있으니 그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맞는 것 같아요. MBTI 유형별 신데렐라일 때의 모습. ESFP 요정 대모님의 드레스에 만족한 나머지 왕자고 보고 사람들의 시선을 즐기고 파티를 즐기는데 여념없음. 너무 관종인데요. MBTI 유형별 화장실 귀신을 만났을 때.
자는 이유. 저 잘 못 자는데 맞출 수 있을까요? ESFP. ESTP랑 같이 노느라. ESTP. 밤문화를 즐기느라. 뭐야? 네, 여러분. 카메라 배터리가 없는 관계로 오늘의 MBTI 유형 검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갑자기 떨어졌어요. 전 정말 재밌었고 다음에 또 재밌는 이런 심리 테스트 같은 거 있으면 또 가지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행복한 밤 되세요. 안녕.